네, 안녕하십니까. 자디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24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큰 프로 내려간 것은 아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꽤나 0.8% 정도 탄력도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아주 크게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종합지수 3,00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했죠. 3,000포인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자 이러한 약간의 조정 분위기, 이 분위기가 좀 지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또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외국인과 기관들의 비교적 큰 매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또 현재 상황을 되돌릴 만한 뚜렷한 호재가, 반전 모멘텀이 잘 보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경우에 따라서 종합지수 3천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2,900 정도 수준까지, 조정 기간은 3월 말을 넘어서 4월 중순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하는 것,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어려운 구간을 현재 이겨내야 된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겁니다. 아주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현재 있는 종목을 내다 팔 만큼 아주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니, 또 우리 종목들이 아주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잘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런 상황일 때 너무 또 급한 나머지 다른 종목은 이상한 종목, 투기적인 시세 같은 그런 쪽에 현재 현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굳건하게 지켜주시면 되고, 또 그나마 약간 위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스몰캡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죠. 현재 반도체 일부 관련주, 또는 현재 MC맥스 같은 종목도 그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점은 뭐 그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위치가 나쁘지가 않죠. 자, 동진 세미캠이나 또는 테슬라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안 갖고 있으면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을 적당히 믹싱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약간 아쉬운 종목이 있다면 유진테크인데요. 그 전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제 와서 쫓아가면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참고 삼아, 자, 이들 종목들이 이제 증착 장비, 반도체 내지 LCD, 특히 반도체입니다. 증착 장비 업체들이 현재 부각되고 있다 하는 점, 체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원익 IPS 같은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굳이 증착 장비 업체 하나가 더 필요하다 했을 때 가장 무난한 종목은 삼성전자 지분이 들어와 있는 원익 IPS 정도가 적당하다 하는 말씀까지만 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 장비가 간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IT 대형주의 기본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그 점 이완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장비 업체는 아니지만 소재 업체들도 부각되는 수준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진 세미캠이나 또는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쪽에 테슬라 같은 종목도 그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반도체 외에 지금 휴대폰과 관련돼서 MC넥스 카메라 모듈 외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까지 섭렵하고 있는 MC넥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유망하다는 정도까지만, 현재 대형주 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스몰캡의 범위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상황이 그러니까 뭐 구태여 상황은 번잡스럽고 또 상당히 뭡니까 장황하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그냥 공부하자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충분히 견딜 만한 몇 가지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번
위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공부하자는 내용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를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죠. TSMC와 시가총액이 상당한 격차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삼성전자 주총 때 TSMC를 언제 추격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죠. 자, 그와 관련해서 김기남 현재 부회장인가요? 이 양반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뭐 양산, 생산하는 쪽은 어림반포는 치도 없고요. 기술력으로 쫓아가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TSMC와 비교해 봤을 때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하나 있죠. 이른바 GAA, Gate All Around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투자자 입장이라면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TSMC를 그 언젠가 추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겠습니다. 일단 현재 순서에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뭐 그랬듯이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상황이 이것저것 악재로 도배되는 그런 상황이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할 정도이고요. 그에 따라 각국 또 미국의 각 주종 일부는 다시 셧다운을 하거나 또는 연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일단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 하는 것. 또 지난 간밤에 미국의 유가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반응이죠. 무려 6.17%. 이 정도는 폭락인데요. 조금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크게 과격하게 내려간 적도 있었죠. 사실 이 부분 다소 좀 불안합니다. 이런 부분. 자, 그리고 DXY. 달러 인덱스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별로 안 좋죠. 6.5%, 0.65% 올라가서 92.34. 이 정도는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그 당시에 DXY, 달러 인덱스 지수 정도 수준이 됩니다. 상당히 높아요. 자, 그나마 WD, 이제 원달러 환율이 3원 90전 정도 올라와서 1132원인데, 1133원이네요. 이거는 그래 조금 낮습니다. 이 진짜 불안하면 하루에도 9원, 10원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간밤에 미국 국채 10년물짜리 수익률이 금리가 1.6820 정도 수준으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5.0 베이스 포인트만큼 꽤 큰 폭으로 내려왔네요. 안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흐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하는 것만큼은 일단은 기대할 만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큰 호재는 미국의 얼마 전 1조 9천억 달러짜리 부양책 통과한 6차 부양책 통과됐죠. 자, 그 뒤에 곧바로 3조, 그보다 훨씬 큰 1조 9보다 9천억보다 훨씬 큰 3조 달러짜리 추가 부양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거죠. 무슨 일곱 번째입니다. 그것까지 통과되면 8조 6천 정도가 이제 풀린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3조 불인 만큼 이에 따른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는 제법 클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탄소 제로와 관련된, 즉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 및 광대역 통신망, 광대역 통신망인가 5G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5G까지는 현재 약간 좀 제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 태양광.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에 대한 악재 또 뭡니까 유상증자 관련된 물량 부담과 관련된 악재 이런 것으로 점철돼 주가가 어느 정도 빠져 있는 한화 솔루션이 지금 현재 봤을 때 매수 적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 위치는 나쁘지가 않죠. 다중 바닥에 있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은 대로 현재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다. 또는 그런 분위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참조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주변 증시를 보면, 자, 나스닥 선물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일본 니케이 지수 2%나 하락했고요. 상해 지수가 1.3%. 중국에서 일본도 긴축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다소 이제 부담으로 작용된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일반 개인들이 8,900억, 외국인 기관이 각각 4,000원 넘게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벌써 오늘까지 4거래일째이고요. 최근 나흘간, 즉 4거래일 동안 일반 개인들은 근 2조 원, 또 그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합계해서 근 4조 원 정도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 암만 일반 개인들이 매수 저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좀 투자 마인드가 아주 강하지 않은 만큼 외국인 기관들의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지수를 방어하며 온전히 다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수가 반전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수급 구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건데요. 현재 당장 그런 모멘텀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 이른바 채권 시장을 절대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잘 반전되지 않을 듯한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고 연기금이 오늘까지도 2260억, 6거래일 연속 다시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며 그 거래일 동안, 그 기간 동안 무려 1조 2천억 정도, 오늘까지 합치면 거의 없는데 1조 4천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프로그램 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근 하루에 근 5천억 가깝게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 마감 기준으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 정도로 영향 거의 근접한 상황인데 막판에 마감 때 현재 그 선별 지수가 올라와서 생긴 특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베이시스 수준은 마이너스 0.7로서 전반적으로 약세적 분위기를 현재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돌아서야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계속 설파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객관적인 상황은 지수로 봤을 때 다소 불리한 상황이다 하는 점을 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인식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래도 현재 견딜만 하다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모멘텀이 부족하긴 하죠.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재균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아직도 국제시장, 미국의 국제시장 불안하고, 자, 코로나 대확산 이 문제도 일단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최근 바이든 정권 이후에 더욱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격화되는 듯한 또 현재 미국 서구 연맹과 동맹과 지금 중국과 또 북한까지 끼어들어서 그쪽 현재 뭡니까 공산권 동맹과 부딪히는 이른바 신냉전 시대 비슷한 분위기까지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또 끊임없이 인플레 문제 또 그와 관련된 조기 긴축 문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현재 고평가 문제도 계속 남아있죠. 그리고 또 이것을 되돌릴 만한 어떤 모멘텀 부재한 그런 상태에서 달러 가치는 또 급등을 했고 말이죠. 이것저것 어떤 유가도 급등을 하고 이것저것 상황은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것은 그래도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WT 즉 원달러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들도 보면 이러한 시장 흐름에 가장 민감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기관이 금융투자인데요. 의외로 금융투자가 그런 정도로까지 대규모로 순매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서 시장을 그들이 아주 나쁘게만 보지 않고 있다 하는 것. 물론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만, 어쨌든, 일단 시장이 아주 나쁘지 않은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축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절대적으로나 보면, 기관들은 외국인들도 코스닥은 순매도하거든요. 어느 정도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으니, 그 사이에 일종의 반사 작용으로 또 틈새적 현상으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또는 그 시장이 부각된다는 개념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시장이 나쁘면 코스닥도 같이 나쁩니다. 우리가 수책 경험을 한 현상이죠.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가만히 보면 재밌는 현상이 또 있죠. 이제 뭡니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치주보다는 코스피 중에서도 보면 뭐 현재 그 HMM이나 뭐 롯데케미칼이나 유통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가치주가 아니죠. 가치주보다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인데 다만 실적이 좋아지는 경기 민감주다 하는 차원에서 현재 약간 가치주와 약간 닮은 성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민감주가 뜬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괜찮고 지수 상황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지수 상황이 안 좋으면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아무리 경기 민감 업체의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는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는 거고요. 코스닥의 IT 종목도 아까 얘기했던 증착 장비 업체 또 AM 5112 관련 종목 중에 덕산 네오록스 같은 종목들은 뭐 잠깐 차트를 보시도록 하죠.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이런 것도 지수 상황이 최소한 나쁘지 않을 때 가능한 시세 분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향후 정석적으로 지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을 때 어떤 분야가 부각될 수 있는지를 미리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즉 IT 대응주,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덕산 네오록스라든가 앞서 얘기했던 뭡니까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이 올라설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건재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뜬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현재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애둘러 삼성전자의 가능성, IT 대응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그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나끈히 이걸 보더라도 당연히 보유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이고요. 그리고 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우리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른바 폭스바겐 폭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렵사리 하락세가 일단 멈춰졌죠. LG화학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현재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춰졌죠. 그리고 SKC는 낙폭 하루 만에 웬만큼 반등이 나왔다 하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이런 점에서 현재 일단 한숨 돌릴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종목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계실 되겠죠. 폭스바겐 폭탄은 그 전에 두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뿐입니다. 또 시장에 약간의 오해나 또 지나친 민감한 과민 반응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궁극의 최악의 상태로 현재 빠지게 할 심각한 악재는 없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정도가 가장 심각했던 건데 이 부분은 이미 웬만큼 지나갔죠. 나머지 부분의 악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이고 또 그게 크지도 않은 악재입니다. 다만 중첩돼서 지금 현재 악재에 뭐 이렇게 분위기가 나쁠 때는 그 악재가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심리적으로만 지금 현재 부담이 될 그럴 정도지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런 정도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GAA 이 기술, GAA라는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추격한다. 자, 이게 참 뭐랄까요. 참 옛날 생각이 납니다.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언감생심, 어떻게 TSMC가 삼성전자 쫓아오리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대역전돼서 상당한 격차로 TSMC가 앞서 나가고 있죠.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전자는 우선주를 포함해서 그 시가총액이 544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TSMC도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 675조 원 정도로 삼성전자보다 큰 30% 정도 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데,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죠. 스마트폰도 하고 있죠. 또 통신 분야, 통신층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단 말이죠.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하고 종합적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TSMC는 오로지 현재 뭐 이 펀드리만 하고 있거든요. 매출도 훨씬 작고 영업이익 규모도 훨씬 작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 부지런히 쫓아간다고 하지만 현재 작년 연말도 그렇고요. 금년 1, 4분기 때 다소 약간 쫓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18%, TSMC 56%라서 TSMC가 3배 이상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건데 결코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7나노급 첨단 미세화 파운드리 쪽은 특히 핀텍 공정에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TSMC가 거의 압도적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TSMC는 기존 고객 생태계를 통해서 현재 기술 유출과 관련된 부분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TSMC는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런 점에서 아주 치명적이죠. 삼성전자가 수주받아야 될 고객사 대부분 삼성전자와 특히 현재 그 반도체 칩과 관련된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애플이 그렇고 퀄컴이 그렇고 또 인텔이 또한 그렇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에 맡게 될 고객사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에 그것을 현재 파운드리를 맡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TSMC는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종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레퍼런스, 경험 이런 것들이 뭐 TSMC가 월등하죠. 안정성 문제도 다 마찬가지고요. 또 양산 시스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TSMC가 월등하다, 절대적이다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비밀의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소재의 또 생태계, 뭐 특히 일본하고 갖고 와요. 그 TSMC가 말이죠. 그리고 장비는 ASML, EUV 장비도 삼성전자에 비해 삼성전자 25대, TSMC는 50대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분까지 늘리고 있어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삼성전자가 못 미치는 측면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런 상태에서 어제 그제 나온 소식에는 인텔마저도 파운드리를 포함한 현재 다시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거죠. 약 200억 달러 투자를 해서 2024년까지 두 개 공장을 설립하겠다 해서 삼성전자 및 TSMC를 추격하겠다 하는 것도 약간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현재 삼성전자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서 만만치 않은 미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TSMC가 뛰어나다는 것이죠. 압도적입니다. 현재 그 부분, 파운드리 부분은 그렇습니다. 메모리 부분은 당연히 삼성전자지만 파운드리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운드리 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삼성전자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당장 쫓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 그 중에 삼성전자가 TSM 쫓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대책 내지 무기는 기술력, 양산 체제보다는 당장은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술력만 따진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특히 미세화 공정 측면에 보면
거의 대등한 수준에 있거나 일정 부분 앞서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기술이 GAA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FOPLP, 이건 패키징 쪽입니다. F4, Fan-out, 패널 레벨 패키지. 그 TSB, 전통 간극과 관련된, 현재 관통, 현재 관통입니다. 관통 간극과 관련된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력이 있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입니다. 삼성전자와 TSMC는 파운드리 미세 공정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7나노 이하 미세와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딱 두 곳밖에 없죠. 삼성전자와 TSMC라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그 미세와 공정 전체를 봤을 때 TSMC가 그 양산 체제는 압도적이다 하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삼성 TSMC는 기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평판 위에 게이트를 설치해서 하는 플래닛 현재 그 뭡니까 그 그림을 잠깐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림을 넣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플래너 FET 그림이 세 개의 그림이 나가고 있죠.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기존에 있었던 게이트와 그리고 채널은 전류가 흘러가는 관 같은 현재 그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채널 그리고 그 위에 게이트가 쓰여 있죠. 게이트는 그 전류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건 패널 방식입니다. 플래너 방식입니다. 평평한 데 위에 게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게이트와 채널이 닿는 면이 한 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게이트에 접하는 면이 아닌 다른 면, 게이트에 접하는 면은 통제가 되는데 게이트에 접하지 않은 다른 3면은 누설 전류가 생긴다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궁극적으로 상당 부분 극복한 기술이 이른바 현재 TSMC 갖고 있는 핀팻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면 게이트가 있고요. 그 안에 마치 침처럼 치수가 올라와 있는 현재 채널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 현재 맨 윗뿐만이 아니라 그 옆까지 그 게이트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다 해서 핀팻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를 통해서 현재 뭡니까? 그 TSMC는 획기적인 공정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 체계까지 해서 시장을 석권하게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TSMC가 거의 절대적이고 삼성전자가 따라가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핀팻 기술을 통해서 TSMC가 한 단계 두 단계 발돋움했다는 것이고 현재도 이를 통해서 현재 TSMC는 현재 7나노 이하, 5나노 거쳐 지금 4나노, 3나노까지 양산하기로, 특히 3나노는 내년부터 양산하기로, 지금 현재 주력은 5나노가 됩니다. 5나노는 현재 양산 중에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TSMC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를 통해서 규모도 줄이고, 또 현재 소비 전력도 줄이고, 성능도 늘리는 획기적인 어떤 기술 개발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GAA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게이트가 있고요. 안에 있는 채널이 그 게이트 안에 그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개의 면 모두가 게이트를 통해 통제받을 수 있는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누설 전류에 대한 비중이 더 낮아지게 된다. 즉 게이트에 더 폭넓은 받게 됨에 따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누설 전류를 거의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기술이다 하는데 이 GAA 기술을 적용시켜서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3나노,
똑같은 3나노를 하더라도 GAA 기술이 들어간 것이 훨씬 더 그 성능이나 또는 현재 전력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고요. 물론 TSMC도 GAA 기술을 한다고 그래요. 2024년부터 하는 걸로 상황에 따라 그 조기에 그 기술이 이제 그, 그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GAA 기술만큼은 전 세계 현재 1위로 등기돼 있는 상태고, 이미 이 부분은 시제품은 나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양산 체계를 내년부터 잡는다는 건데, 이런 정도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게 되면 시장은 뭐 완전히 되돌릴까지는 아니지만 고객사 중 상당 부분 삼성전자 GAE 기술을 적용시킨 현재 3나노급 현재 파운드리를 현재 뭡니까 그 발주할 수 있는 고객사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또 대량으로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일정 부분 현재 이 TSMC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와서 MBC 팻이라고 하는 멀티 브릿지 채널입니다. 멀티 브릿지 채널을 이렇게 이중으로 중첩시켜서 하는 방식을 또 독자 개발을 한 모양입니다. 이것까지 적용하게 되면 7나노급, 근데 주력이죠. 7나노 5나 비교해 봤을 때 전력은 50%, 성능은 30% 증가된 이런 미세 공정 파운드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나노의 GAA 방식에 그리고 또 뭡니까 또 EUV를 적용시키고 거기다가 MBC 백까지 적용시켜서 양산 체계를 구축해 놓으면 시장의 상당 부분까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TSMC 장악한 그 시장의 일부라도 잠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TSMC를 당장 취급해서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5년,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좀 길게 보자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TSMC를 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언감생심입니다. 족탈불급이 그런 정도로 격차가 나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이제부터 하나씩 둘씩 삼성전자 쫓아가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미진한 부분이 채워지면서 삼성전자의 가치가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두 번씩 그렇게 재평가되면서 고급 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서게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로서는 충분히 기다릴 만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저도 이 부분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잘 파악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스타디를 통해서 파악한 정도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이 부분을 공부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 스스로도 이 부분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현재 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한번 재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